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원인,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심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보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이론에 의하면 발달상 구강기에 입으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구강기의 욕망의 고착으로 인하여 습관성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 유전 플러스 환경에서 이 환경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정신분석학 이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환경에서 특별히 대상관계, 이 대상은 주로 엄마가 되겠죠. 특별히 구강기에 있어서 엄마가 얼마만큼 빨리 젖을 물리느냐 물리지 않느냐, 이때 그 아이들은 단순히 젖을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올 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근데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인데,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그걸 이제 넣어놓은, 이게 이제 깔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욕망이 고착되어져서 습관성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부모의 과잉 보호하에 성장한 경우 의존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또 이때 부모로부터 욕구가 좌절되면 폭음을 이어질 수 있다. 완전 또 반대로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상관계 이론에 보면 대상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어릴 때 만족하지 못한, 또 너무 과만족되어진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깔려가지고 무의식 세계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코올 중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성중독,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정서적 요인으로는 음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 측면에서는 즐거움, 기분의 고양 같은 긍정적 정서의 증가를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위해서 음주를 행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 기분 좋아도 술, 기분 나빠도 술, 이런 거잖아요. 이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로 보고됩니다. 특별히 기분 좋을 때 마시는 술과 달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마시는 술, 이때 술을 마시게 되면 상당히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 부적합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등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서적 요인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갈 때는 특별히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상당히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너무도 쉽게 술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섯 번째, 인지적 요인입니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알코올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가 술을 계속해서 마시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인지, 계속 말씀드린 인지라고 하는 건 항상 스키마를 생각하라고 했죠. 스키마, 틀입니다. 틀, 사고의 틀, 인지의 틀, 이게 스키마인데요. 어떤 그것이 뭐 긍정적이다 무엇이든 계속해서 술을 계속 마시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미 스키마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나쁜 기분을 경감시켜주며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등의 알코올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가 클수록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게 하나의 틀로 머릿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 건강한 대처 행동을 사용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술의 유일한 친구다. 이것도 하나의 스키마가 되겠죠. 등의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분 좋을 때도 물론 술을 마시죠. 잔치 때나 그때도 물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한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술 마시는 것보다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을 때 마시는 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알코올 중독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더라도 기분 좋게 마셔야 된다. 기분이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술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지 술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할 때 상당히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처음 마셨을 때 그 맛을 유쾌한 것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반복적인 음주를 통해 긴장, 불안,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경험은 음주 욕구를 강화시켜서 습관적인 음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관찰학습과 조건 형성을 통해 알코올 중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타인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져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를 전형적으로 군대 문화,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 문화.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술 문화, 뭐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좋기는 한데, 내가 대학 갔을 때 영어 동아리, 뭐 등산 동아리,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또 무슨 동아리, 뭐 탁구 동아리, 내가 등했는데 난 전산학과였으니까 컴퓨터 동아리, 하여튼 뭐 문학 동아리, 이런 뭐 여러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학 동아리는 글 쓰면서 술 마시는 동아리고, 축구 동아리는 축구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고, 탁구하고 동아리, 탁구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고, 미술 동아리는 그림 그리고 술 마시는 동아리고, 하여튼 모든 것이 술과 연결되어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것에서 배우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게 되니까 또 자신도 그런 어떤 위치나 또 그런 데서 또 자연스럽게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요즘은 그게 아마 젊은 세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많이 바뀐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술이 아니라 커피가 뭐 커피 판매가 술보다 술 앞질렀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술집보다는 이제 커피숍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또 행동하는 거죠. 또 그 모든 술로 푸는 거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학습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데는 그 사회가 술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의 음주 문화는 술을 금하는 유태인, 이슬람과 같은 보수적 문화권에 비하여 음주와 음주로 인한 역기능적인 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며,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는 음주자를 확대하고 문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내가 살았던 인도는 캘커타의 인도라는 도시는 나라는요, 알코올 중독자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예. 왜 알코올 중독자가 현저하게 작느냐? 힌두교에 있어서 술은 정말 나쁜 거예요. 하여튼 이 술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가 이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술을 파는 가게도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나 이런 걸 사고 싶다. 그 이제 술을 사러 가면 한번 거기서 사러 가본 적 없어요. 술집이 어떻게 되냐면 술집이 아니고 술을 파는, 거기서 마시는 게 아니고요. 술을 사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트에는 아예 없고요. 그러면 술을 사오려 하면 그 술을 파는 가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뭐 맥주를 한 병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술집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앞에 철창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게 자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돈을 조금 받고 술 한 병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게도 찾기 쉽지 않지만 찾아도 술을 뭐 마음대로 확확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적겠죠.
우리나라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으냐, 다른 문화권에서 왜 많으냐,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는 굉장히 술을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형성을 술로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요. 축구 동아리 축구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 문학 동아리 씻고 술 마시는 동아리, 영어 동아리 영어 공부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 이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회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이런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것은요, 알코올 중독은요, 이 마약 중독과 달리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종교나 이런 것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알코올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뇌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신체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뇌는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요,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두엽,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변형계,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성욕을 참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마,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필름 끊기, 이게 이제 블랙아웃,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난다. 손에 비틀비틀 걷게 되고요. 투정력, 강박이 묻어지게 되고요. 브로카, 혀가 꼬부라지게 되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말소리 강력 조절이 안 되고요. 베로니케,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되고요. 연수, 호흡마비가 오는. 그래서 알코올이 그냥 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뭐 주위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실. 예. 술 먹고 비틀거려 그러는 거, 토하는 거, 말이 꼬이는 거, 혀가 풀리는 거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는 면역 반응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감염체로부터 보호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미생물 감염이나 영양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유발된 복부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알코올성 심근경색증 및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음주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 등과 같은 간 기능 이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내분비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발기 능력 감소가 되고요. 고환이 위축되고요. 남성 호르몬 감소가 되고요. 정자수가 감소되고요. 불규칙한 생리주기가 나타나고 불임 및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 신체에 미치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에 미치는 영향.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매우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내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분노감을 느끼게 되고 공격적 욕구를 가지게 되고 많이 가지게 되고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술 먹으면 그냥 용감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충동적이게 되죠. 그리고 말초신경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술 먹고 나왔을 때 성범죄, 성폭력,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이 술 마시면 용감해진다 이런 것들이
또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사에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거나 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오히려 자기 연민을 통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알코올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서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 성인 자살률에 비해 10배 이상 높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 성인 자살률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55%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경험했고, 이들 중 95.2%는 알코올과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95.2%니까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사실 통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술이 통제가 안 될 때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에 중독되면 세상에 대해 초월한 모습을 보이면서 술을 제외한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축소하고 등 투사 등과 같은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음주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인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 음주는 뇌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 높은 피해의식과 더불어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 수시로 감정적 폭발을 일으키는 행동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또 알코올에 중독되면 타인의 슬픔이나 혐오의 정서를 분노나 경멸로 인식하거나 혐오 표정에 정상인보다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등 타인의 기분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왜곡하는 부정적 인식 편향이 나타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하고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기를 선호하고 혼자 지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당연히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울감을 초래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되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우울감이 더욱 깊어져서 치료적 동기마저 상실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본인에게도 많은 폐해와 부작용이 있지만 특히 가족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되겠죠.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깨어있을 때 느끼는 죄책과 후회 등으로 인해 또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술 취할 때 막 폭행하고 다 하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미안하다, 내가 진짜 뭐 개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각서 쓰고 뭐 별짓 다 하지만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중 특히 부인의 경우 남편의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 대신에 가게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제적인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마신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을 마신 이유를 누구 때문에 라고 혹은 가족의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면서 합리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자신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반복되는 음주와 행위에 분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문제를 부인하거나 인식을 거부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위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불안을 유발하며 불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엄격한 행동 규칙을 만들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실수를 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부인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지닌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공동 의존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신체적, 정신적인 가족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한 갈등을 보게 되고 가정의 역기능을 경험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비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폭음의 비율이 높고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요. 죄책감, 혼란, 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신체적 구타 및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성인에 대해서도 알코올 중독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즉 성인 자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감 있는 부모처럼 행동하고, 그들은 과도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신을 강하게 억압하여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한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로 친구, 지능과 감정적 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경험된 상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 책임 부담자의 역할, 줄곧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정의 자녀 내가 유형을 보면 적응자의 역할, 환경에 적응하며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 사는 경우였고요. 셋째, 위로자의 역할, 이는 가족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동을 하고요. 넷째, 행동화, 종종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학교 생활을 잘 정하지 못하는 등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진행된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하지 말자, 믿지 말자, 느끼지 말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또 알코올 사용에 대해 관대한 사회 속 피해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더 전폭되어 나타나게 되고요. 살인범죄자의 42%, 방화범죄자의 50%, 성범죄의 15.4% 음주 상태였다. 교통사고의 10.7%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요. 알코올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피폐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알코올은 생산성 감소, 음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교통사고 재산 피해,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인력 손실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알코올 중독 남은 부분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남은 부분 더 하고, 예, 그 담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